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편하게 들으셔도 좋고 살짝 집중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마셔온 식초물 그 중에서도 사과 식초 물에 대한 경험을 말씀드리려 해요. 사실 식초를 마신다고 했을 때 처음엔 주변 반응이 그랬습니다. 아니, 그걸 왜 마셔? 속 버리는 거 아니야? 식초는 요리에나 넣는 거지 먹는 게 어딨어. 저도 그랬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위가 자주 더부룩하고 식사 후에 졸음이 쏟아지고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뭘 먹어도 개운하지 않고 소화가 끝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건강정보 책자를 보다가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식초 한 스푼이 위를 도우면 하루가 가볍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찾아봤죠.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2004년 연구였는데 사과 식초를 탄 물을 식사 전에 마셨더니 혈당 상승이 20에서 30% 억제됐다는 내용이 있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확 올라가면 몸이 피곤해지고 인슐린이 막 나와서 지방이 축적되기 쉬워지거든요. 그런데 식초가 이 과정을 완만하게 조절해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뇨 전 단계인 사람들에게 사과 식초를 꾸준히 마시게 했더니 공복 혈당 수치가 안정됐다는 임상 결과도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거다 싶었죠. 그래서 그날 마트 가서 유기농 사과 식초 하나 샀습니다.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마셔봤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엔 굉장히 시고 혀가 좀 얼얼했어요. 이거 진짜 몸에 좋은 거 맞나? 싶었죠. 근데 이상한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속이 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셨는데 기존처럼 위가 무겁지 않았고 화장실도 훨씬 수월하게 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심리적인 효과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날부터 식후 졸음이 줄어든 걸 정확히 기억해요. 그냥 조금 더 깨어있는 느낌이었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 절대 공복에 원액으로 마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실수한 경험도 있어요. 처음 3일째 되던 날 식초를 너무 진하게 탔더니 속이 따끔따끔하고 트림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엔 꼭 물 250ml에 사과 식초 1티스푼에서 2티스푼만 넣었어요. 그랬더니 위에 자극 없이 부드럽게 넘어갔고 부담도 훨씬 줄었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식초와 처음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이걸 꾸준히 마신 뒤 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리고 가장 신기했던 경험, 심지어 아내가 먼저 효과를 알아차린 일화까지 이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식초. 솔직히 말해서 뭔가를 마셨다고 바로 다음 날 달라지는 건 잘 없죠. 약도 아니고 식초니까요. 근데 이게 2주, 정확히는 17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 뭔가 달랐습니다. 저는 보통 아침을 먹고 나면 눈이 침침하고 졸리는 느낌이 항상 있었어요. 머리도 좀 멍하니. 그날은 이상하게 식후에도 머리가 맑았어요. 눈이 또렷했고요. 뭘 마신 것도 커피를 더 마신 것도 아닌데 그냥 컨디션이 선명한 느낌? 어라, 오늘은 머리가 좀 맑네? 그래서 혹시나 싶어 제가 그날부터 하루하루 몸 상태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나중에 되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 위장 느낌 어떠냐? 식후 졸음 있는지, 피부 상태 변화, 몸무게 변화까지 기록해보니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식사 후에 가스가 덜 찼습니다. 예전엔 밥만 먹으면 배에 공이 찬 것처럼 불편했거든요. 근데 사과 식초를 마신 후부터 소화가 빠르게 되는 느낌이 들었고
무거움이 확실히 줄었어요. 그래서 이건 혹시 내 착각인가 싶어서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소화기내과 쪽이에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과 식초가 위산 분비를 부드럽게 도와줘. 특히 위산이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소화를 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어. 실제로 나이 들수록 위산이 줄어든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노년기엔 이런 약한 산성 자극이 오히려 위장 기능을 도와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예상 못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좀 건성 피부에 턱 아래쪽에 자주 뾰루지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식초 마시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 피부결이 매끄러워졌습니다. 화장품 바꾼 것도 없고 세안 습관 바꾼 것도 없어요. 이건 정말 의외의 보너스였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일본 쪽 연구 자료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식초의 유기산이 체내 독소 배출과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 특히 피부 트러블과 연관된 장내 미생물 균형에 영향을 준다. 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뭘 마시고 좋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피로감이에요. 저는 보통 오후 3시에서 4시쯤에 몸이 푹 꺼지는 느낌이 자주 있었거든요. 근데 식초 물을 꾸준히 마시고 나서 오후 에너지 유지력이 좋아졌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면서 몸의 에너지 소모가 더 안정적으로 바뀐 게 아닐까 싶어요.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요즘은 입이 덜 쓰다. 안 피곤해 보이네? 정확한 표현이죠. 안 피곤해 보인대요. 이 말이 그냥 기분 좋았어요.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차릴 때 그게 진짜 효과구나 싶은 거죠. 여기까지가 제가 직접 느꼈던 식초와 함께한 첫 번째 딸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작지만 분명한 변화들이 있었고 그 변화들이 쌓여서 습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식초가 진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건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애리조나 주립대 학술지에 실린 내용으로 사과 식초 2스푼을 저녁 식사 전에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당 수치가 평균 4에서 6% 낮았다고 보고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복 혈당이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의 혈당 수치는 대사 건강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줄인다는 건 피로감, 폭식 욕구, 지방 축적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낳습니다. 또 다른 학회 발표에서는 식사 전 사과 식초 섭취 시 인슐린 감수성이 19에서 34% 증가. 특히 당뇨 전 단계인 사람에게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의미 있는 결과예요. 왜냐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높다는 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 혈당을 더 잘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즉, 식초는 당뇨병을 막는 사전 조치로도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궁금해하시는 다이어트 효과는 실제로 연구가 있습니다. 일본 중앙연구소에서는 175명 비만 성인 대상으로 매일 사과 식초 15ml 또는 30ml 섭취 시 12주 후 체중 평균 1.2kg에서 1.9kg 감소, 복부 지방 면적도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살이 빠졌다 수준이 아니라 내장 지방 자체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은 식욕을 억제하고 위 배출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식초 속 유기산과 폴리페놀 성분이 장내 좋은 균을 늘리고
나쁜 균 억제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식초 많이 마시면 몸에 엄청 좋은 거네? 쉽죠? 그렇지 않습니다. 식초는 강한 산성입니다. 잘못 마시면 치아 부식, 식도 자극, 위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이 조언을 드립니다. 식초를 안전하게 마시는 방법 이렇게 따라하세요. 물 250ml, 사과 식초 12티스푼, 510ml. 절대 원액으로 마시지 말 것. 그리고 식후 또는 식사 중에 마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빨대로 마시거나 입에 머금지 말고 바로 삼켜서 치아 보호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식초는 물에 희석해서 마셔야 합니다. 물 한 컵 기준 식초 1에서 2티스푼입니다. 팁을 드리면 입에 넣었을 때 살짝 새콤한 맛이 돌지만 부담스럽지 않다면 적당한 농도입니다. 너무 연하면 효과를 못 보고 너무 진하면 속이 아플 수 있으니 개인의 몸 상태에 맞춰 미세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치아 건강에도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빨대로 마시고 입에 오래 머금지 않고 바로 삼킵니다. 그리고 식초 물 마신 후엔 물 한 모금 헹구듯 입에 넣습니다. 양치질은 식초물 마신 30분에서 1시간 뒤에 하세요. 바로 하면 부식된 에나멜이 더 손상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식초는 건강식품이긴 하지만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초를 마실 땐 내가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뇨제, 당뇨약 인슐린 포함, 심혈관 질환약, 칼륨 보충제. 식초는 체내 칼륨 배출을 늘릴 수 있고 혈당을 떨어뜨리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약의 효과와 충돌하거나 저혈당, 탈수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은 이 식초를 얼마나 마셔야 되냐입니다. 이건 좀 더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장기간 고용량의 산성 식품을 섭취하면 드물게 체내 산염기 균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다만 이건 보통 6개월 이상을 고용량으로 지속했을 때 가능성이고 일반적인 양 1티스푼 또는 2티스푼은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3개월 정도 마셨으면 잠시 쉬거나 주 2일에서 3일로 줄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건강은 꾸준함과 함께 균형도 중요하니까요. 식초는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지만 그만큼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마시면 약이 되고 잘못 마시면 부담이 됩니다. 사람들은 또 저에게 이렇게 묻죠. 그럼 식초가 모든 사람에게 다 맞냐? 같은 식초를 똑같이 마셨는데 왜 어떤 사람은 진짜 효과 봤어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별 차이 없던데 하는 걸까요? 단순히 개인차라고 하기엔 이유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이번 시간엔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식초를 마신 이야기를 주변에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이거였어요. 형, 나도 마셔봤는데 별 효과 없던데. 그냥 신맛 나는 물 같아. 오히려 속만 쓰리더라고. 이게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식초라는 같은 식품을 마셨는데 어떤 사람은 소화가 편해지고 어떤 사람은 아무 변화가 없거나 심지어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죠. 이건 단순히 체감 차이 그 이상입니다. 과학적 이유가 있어요. 식초를 마셨을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위산이 부족한 사람은 식초가 들어가면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위에서 음식 분해를 더 잘하게 도와주니까요. 반대로 위산이 충분하거나 많은 사람은 식초가 들어가면 자극이 되고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특히 헬리코박터균 감염 이력이 있는 분,
혹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식초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식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위장 상태에 따라 맞고 안 맞는 음식입니다. 다음은 체질과 유전적 대사 차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간 해독 속도, 인슐린 반응, 위장 소화 효율, 장내균총 구성이 다릅니다.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체질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같은 식초를 마셨는데 어떤 사람은 속이 편해지고 어떤 사람은 트림이 늘고 더부룩해져요. 왜 그럴까요? 위산 분비 속도 그리고 식후 위 배출 시간, 장내 유익균 비율과 간 해독 효소의 유전적 차이, 이 모든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식초가 작용하는 경로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식초를 마시는 시간대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식초를 꾸준히 마시지 않았을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식초는 즉각적인 약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쌓여야 체내 환경이 변합니다. 보통 2주에서 4주 이상 꾸준히 마셔야 혈당, 장 건강, 피로감 같은 변화가 체감되기 시작해요. 3일 마시고 아무 변화 없다고 그만뒀다는 분은 사실 효과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효과가 없었다고 해도 내 몸이 이걸 필요로 하지 않았거나 마시는 방식이 나랑 안 맞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잘 맞는 사람에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안 맞는 사람은 중단해도 괜찮습니다. 건강이란 건 남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받아들이는 걸 느끼고 조절해가는 과정이니까요. 근데 식초 얘기만 계속하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꼭 계세요. 아이고 마시는 건 알겠고 근데 이거 말고 쓸 데는 없어요. 그렇게 좋다면서. 있습니다. 방법 꽤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써보고 주변 분들도 효과를 봤던 식초 활용법 4가지 구체적인 레시피와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리지 않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기본 사과 식초물인데요. 물이 150, 300ml. 사과 식초 1에서 2티스푼 그리고 거기에 꿀 1티스푼, 꿀은 선택사항입니다. 잘 저어서 차갑게 마시면 참 산뜻합니다. 그 다음은 감기 예방용하고 아침 입맛 없을 때 최고인 레시피입니다. 이름은 레몬 생강 식초차입니다. 따뜻한 물 250ml, 사과 식초 1티스푼, 생강 슬라이스 1조각, 레몬즙 약간, 꿀 약간 넣으면 따끈하고 좋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다이어트 음료로도 좋은 탄산수 식초 음료입니다. 탄산수 250ml, 사과 식초 1티스푼, 얼음 조금, 민트잎은 선택사항이고요. 이렇게 하면 청량하고 포만감도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식사 속 식초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식초를 굳이 물에 안 타 마셔도 요리 속에 녹여 쓰면 아주 자연스럽게 매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샐러드 드레싱으로 먹는 방법입니다. 식초 1큰술하고 올리브유 2큰술, 그리고 꿀 1티스푼, 그리고 소금. 이렇게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간단한 방법으로 묵은지 무침, 오이초 부침. 식초로 간을 하면 단맛 없이 산뜻한 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또한 밥 지을 때 식초 몇 방울. 밥의 보관성이 좋아지고 혈당 상승도 억제되지요. 그리고 미역국하고 된장국에 한 방울씩 넣게 된다면 소화 촉진이 되고 짠맛 중화가 되어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5에서 10ml 식초를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참 쉬운 방법이죠? 식초를 꼭 먹어야만 효과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지요.
바로 몸에 바르거나 닦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효과는 두피 관리 즉 비듬, 가려움 예방에 좋습니다. 방법은 물 500ml 식초 1큰술을 섞어 샴푸 후 마지막 헹굼물로 사용하게 되면 두피의 pH 균형을 맞춰줘서 비듬과 트러블 예방, 두피 냄새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발 세척 앤드 조격 방법입니다. 따뜻한 물에 식초를 23큰술 넣고 15분간 조격을 하게 되면 무좀 예방, 발냄새 제거, 피로 해소 효과 아주 좋습니다. 이 방법들은 실제로 미국 CDC에서도 식초가 가벼운 곰팡이성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자료 발표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피부 관리 즉 트러블 부위에 희석 사용을 하는 겁니다. 물 10대 식초 1 비율로 희석한 뒤 화장솜에 적셔 뾰루지 부위나 등드름 부위 톡톡 바르게 된다면 강산성으로 세균 억제과 피지 조절에 좋습니다. 단 얼굴 전체엔 사용 금지입니다. 반드시 패치 테스트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식초가 또 어디에 좋냐고요? 바로 청소할 때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건 보너스지만 정말 유용합니다. 식초는 천연 살균제로도 훌륭합니다. 활용법 방법으로는 전자레인지 청소 시 물 1컵 식초 3분의 1컵 섞어 돌리고 김 빠지면 천으로 닦습니다. 그러면 바로 냄새 제거 완벽해집니다. 다음 싱크대 배수구 청소 시 식초와 베이킹소다 섞어 부으면 거품 나면서 이물질 제거가 됩니다. 또 욕실 타일 곰팡이 닦기 위해 식초만 뿌려 5분 후 닦아내도 깨끗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남은 식초도 절대 버릴 게 없어요. 지금까지 식초를 꾸준히 마시고 활용해 오면서 제가 느낀 건강의 변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들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스스로의 건강 루틴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식초를 믿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옛날부터 좋다더라. 어르신들 옛날에 피곤하면 식초물 먹었다더라. 이런 말은 들어봤지만 실제로 내 몸에 변화를 줄까? 의심도 했죠. 그런데 제가 식초를 꾸준히 마신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느꼈어요. 아, 내 몸이 가벼워졌구나. 이게 체중이 빠져서라기보다 속이 편하고 머리가 맑고 소화가 잘 되는 그 느낌. 그게 쌓이니까 몸 전체가 덜 피곤하고 하루하루가 덜 지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식초가 저에게 준 변화 다시 정리해 보면요. 식후 졸음 줄고 에너지 유지, 아침 속 더부룩함 해소, 장이 편해지고 피부 트러블 완화, 혈당 기복 완화로 폭식 줄어든 무언가 내 몸을 잡아주는 느낌. 물론 이 모든 게 다 식초 덕분이다 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좋은 습관 하나가 내 건강의 방향을 바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매일 아침 물 1컵에 식초 1스푼, 샐러드 드레싱을 시판용 대신 직접 만들기, 주말 저녁 식초물로 조격하며 다리 피로 풀기, 기름진 음식 먹은 날은 식초 물 1잔으로 마무리. 이런 아주 작은 변화들이 어느 날 건강한 날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기억해 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식초가 맞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좋은 음식도 다른 누군가에겐 부담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 몸의 반응을 잘 듣는 것, 그리고 내 몸이 편한 방향을 선택하는 거예요. 남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묻고 경험하고 조절하고 그렇게 내 건강을 내가 알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진짜 건강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식초처럼 작지만 단단하게 삶의 건강을 더해줄 좋은 습관 하나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공유하고 싶은 식초 활용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배우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건강과 행복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따봉 버튼 부탁드립니다.